오늘 주제는요, MZ세대들의 2013년도 재테크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3? 아이고야, 2023년 도준이가 됐네.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MZ 하면은 YOLO, 플렉스 엄청 인기였잖아요. 근데 YOLO 하면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인생 한 번뿐이야, 즐겨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찾아 떠나야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회사 막 그만두고 1년 동안 해외 막 갔다가 해외 갔는데 이랬어. 그래서 막 책 내고, 그러니까 다 열풍, 나도 해외 갈래, 나도 사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퇴사하고 즐길래, 또는 플렉스, 욜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겨 하니까 막 소비 막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문화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대표적인 MZ들의 그런 구매, 소비 문화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약간 이런 욜로와 플렉스에 대해서 약간 굿바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주제 중에서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 문화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이제는 관망하고 있다. 관망하면 wait and see.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바뀌고 있냐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식시장 팍 올랐죠? 가상화폐, NFT 뭐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투자 막 하고 돈 엄청 번 거예요. 우리 코인 투자해가지고 엄청 돈 많이 번 뭐 10대, 20대 초반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잖아요. 이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이런 젊은 층이 부동산 시장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기간에 너무 위축될까봐 돈을 또 많이 풀었어요. 양적 완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푼 거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플렉스 한 거예요. 플렉스하고 이제 투자하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투자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했는데, 요거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며 뭐 사치품, 명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떴죠 또. 이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고가품 구매, 그래서 소비가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명품 시장에는 오픈런에 막 돈 그냥 현금으로 주고 빌딩 살래 이러다가 한쪽에서는 아껴 써야지, 짠테크. 그래서 중간이 없는 양극화 시대에 들어온 거죠. 근데 올해의 경향을 보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에 조금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난 2020에서 2021년 동안 호황을 이루었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가상화폐 다 폭락했어요. 그래서 폭락하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영끌했던 친구들 부동산 개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원래 막 투자하고 부동산 찾아 떠날래 했던 사람들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공유주택에 사는 비율도 훨씬 높아졌대요.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요, 미국 주택 구매자 중에서 MZ세대 비율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37%에서 43%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수가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이유가 있죠. 작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영끌했던 친구들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플렉스와 굿바이, 욜로와 굿바이, 대퇴사 시대 했지만 자발적 퇴사가 줄었어요. 이제 안 나간다. 퇴사 봤더니요, 작년 3월만 해도 퇴사자가 자발적으로 454만 명, 미국. 근데 8월 되니까요 415만 명, 이게 한 40만 명 가까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2020년 4월 이후에 자발적 퇴직자 감소가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내 길을 찾아 떠날래 하기보다는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이제 경기 침체와 불황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나 내 삶을 찾아 떠날래, 나갔다. 그럼 넌 너 삶을 찾아, 회사는 못 들어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니까 웅크러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기업들도 경기 위축이나 이걸 고려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돼.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께 들어봤더니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됐을 정도래요. 마른 수건을 쥐어짤 정도면 정말 허리띠를 빡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탑5 안에 있는 기업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플렉스 욜로 대신에 내가 미래 사회를 좀 더 촘촘하게 대비를 해야겠다. 하나의 직장만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전문직이라면은 N잡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N잡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N잡이라는 거는 내가 직장을 하나에만 머물지 않고 2개 이상의 잡을 갖는 게 N잡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서 발표했던 1인 가구의 어떤 재테크, 재산관리 이런 거 설문조사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25세에서 29세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나는 복수의 직업,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전체 42%, 10명 중 4명은 N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잡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31.5%가요. 여윳돈,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많은 게 19.4%인데 시간이 좀 남아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무나 이런 것들이 받고 사람들이 뭐 일과 뭐 휴식 간의 밸런스가 워라밸이 좀 중요시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또 다른 세컨 잡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14.1%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게 사실 물가 인상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버는 돈에 비해서 나갈 돈이 생각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비 부족으로 N잡을 갖게 된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지금 재정관리, 재테크 어떻게 해? 너네 돈 어디다 쓰고 있어? 라고 해서 지출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지출은요, 소비에 쓰는 것도 지출이고 예적금, 어디 드는 것도 일단 돈이 나가는 거니까 지출로 보거든요. 이 중에서 소비가요, 원래 2020년에는요 57.6%였어요. 즉 내가 번 돈, 나가는 돈의 한 60% 가까이는 어딘가에 소비를 한다. 네,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쓴다가 13.4%포인트가 줄었어요. 그래서 44.2%. 그럼 내가 원래는 100만 원이 있다면은 한 60만 원 썼다가 이제는 한 44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남은 것만큼 저축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저축은요, 34.3%에서 9%포인트 늘어나서 44.1%가 저축이 됐대요. 근데 보면 돈이 나가는 거에서 저축이 44.1, 소비가 44.2. 즉 이거 보니까 야, 이제는 저축이 좀 증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니네 지금 저축을 하거나 안 쓰는 돈 어디에 있어?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현금 또는 CMA. 이 비중이 41.8%. 뭐 나머지는 예적금에 들고 있다, 주식에 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현금성 자산, 즉 즉시 내가 어딘가 써야 될 만한 그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쉽게 언제든 레디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관망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부동산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뭔가 해보고, 주식시장도 지금 이런데 언제 돈 들어가지? 관망하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은퇴에 대한 것도 물어봤어요. 앞으로 은퇴하려면은 너 돈 어떻게 모을 거야? 했더니 국민연금으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개인연금, 이게 개인연금 모아야 된다라는 게 62.5%였어요. 그만큼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뉴스 보면은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어 하는데, 실제 이 MZ 25세에서 29세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은 내가 넣는 돈보다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1인 가구 가족들은 최소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했더니 평균 7억 7천만 원. 야, 이거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뭐 노후에도 뭐 플렉스 하려고 이렇게 돈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노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궁금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아차 했던 게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60을 정년으로 보지만 6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실제 60세까지 일을 하는 비율이 별로 없고 거의 50에서 55세에 은퇴를 한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은퇴를 하면은요, 평균적으로 72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대요. 아니면은 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25세에서 29세요. 12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7억 7천만 원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플렉스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되게 짠테크하면서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지만 우리의 노동이 언제 쉬어도 충분히 먹고 살 걱정 없다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만두면 앞으로 30년 그냥 연금만 타야 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또 1인 가구 MZ세대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짠테크 문화 관련해서 실제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 제가 쭉 다루긴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캐시 슬라이드가 뜨고 있습니다. 내가 소소하게 어디에 참여를 하면은 포인트를 얻는다. 예를 들면 어떤 앱에서는요 요 광고를 끝까지 시청을 하면은 10포인트 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앱 오베이부터 시작해서 엠브레인 패널라우 다 설문조사 앱인데요. 여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설문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한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준대요. 그럼 요거 한 3번 이상 참여한다면 커피값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건강 앱도 있어요. KB에서 KB 매일 걷기 해가지고 매일 만보씩 뭐 며칠 이상 걷는다? 500원의 리워드를 줍니다. 많이 걷고 돈도 받아가.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과 관련돼서 의미 있고 소액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만보 걷기 하고 저녁엔 자기 전에 설문조사 해야 하지? 오케이 그럼 하루에 5,000원씩 벌었네? 요런 소액으로 수익을 얻는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경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예인 것 같고요.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바뀐 형태죠. 소액 투자, 조각 투자. 기존에 보시면요. 주식 투자하면은요. 항상 한 주 단위로 사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한 주당 6만 원 상관없이 그냥 내가 10주 사고 싶으면 60만 원 내야 돼. 근데 MZ세대들이 한 번에 이 큰 돈을 다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연습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테스트도 하고 싶은데 최근에 뭐 미래에셋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0원 단위, 100원 단위, 뭐 1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6만 원이지만 6,000원어치만 사야겠다. 이런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조각 투자도 그런 거잖아요. 그림 막 한 점에 3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거 3천만 원짜리지만 난 여기 50만 원만 투자할게. 이게 조각 투자인데 이런 방식도 인기를 끕니다. 그 뜻은 MZ세대들이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부터 재테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면서 이걸 배우고 우리가 우리 재산을 어떻게 불려나가고 관리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욜로 하면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서는 사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욜로 하면 그렇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했는데 요즘에 뭐야 쥐 혼자 뭐 욜로야. 그래서 막 플렉스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보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니까 예전에는 막 이사 다니고 뭐 빨리 결혼도 하고 출산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미뤄졌대요. 출산도 연기하고 내 집 마련도 미뤄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사고 나갔던 애들 다시 부모한테 온다. 모든 소비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사치보다는 뭔가 조금 긴축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MZ세대들의 2023년에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이다. 사실 이렇잖아요. 부동산 바닥 쳤고 올라갈 거야. 주식시장 올 상반기 끝나면 올라가. 이렇게 모든 게 확실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도 의사결정하기 좋거든요. 근데 모든 게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의 MZ세대들은 이런 양극화된 트렌드 그 중에서도 무지출, 짠테크에 좀 더 몰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2023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재채용 그리고 또는 잡 구하려면 어디서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